또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는 판단하는 게 다르다. 모든 거를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서 네. 하여튼 제 입장에 대보시면 다르실 겁니다.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계엄의 배경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모든 언론이 감추기의 혈안인데 그냥 제가 공개합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행세를 하는 집단이 있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제는 나라님도 헷갈린다는 집단. 바로 화교야. 화교는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와 그 자손을 말해.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는 약 70만 명으로 알려져 있지. 이 화교들이 지금 내국인이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거 알고 있어? 당장 대학만 봐도 화교를 위한 재외국민 전형으로 상위 학과는 싹쓸이 당하는 중이야.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내국인이 받는 혜택은 꿈도 못 꾸고 철저히 배제됐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를 완화해줬고 그놈의 평등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국인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화교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보자.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위, 병설 유치원 영순위, 학습비 지원.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대학교 수시 특별전형 입학. 대학교 등록금 지원, 대학교 기숙사 우선 배정권, 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 등이 있어. 너무 많아서 열거도 다 못할 정도네. 취업과 주택 쪽은 어떻게? 공무원 시험 다문화 전형, 공공임대주택 영순위, 공공분양 특별공급, 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지원, 투기관리 지역의 투자도 가능하네. 금융은 또 어떻고? 은행 예금 금리 6% 이상, 대출이자 할인, ATM 수수료 면제, 외국환 송금 수수료 할인 등이 있어. 결혼과 출산 쪽도 어이가 없어. 결혼 비용과 정착금을 지원하고 모국의 부모님 방문에 필요한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를 지원해줘. 산정 검사와 출산비,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지원하네. 그 밖에 3년 이상 거주 시 선거권 부여와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고 의료비는 물론이고 휴대폰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줘. 내국인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화교는 심리상담 지원까지 해주더라.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문제라고 봤던 건 이거야. 대학교 수시 특별전형 입학. 자, 모든 대통령은 좌파, 우파를 불문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있는데 박정희 새마을운동,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 김영삼 금융실 명제, 김대중 인터넷 인프라 도입, 노무현 한미 FTA, 이명박 4대강 사업,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김정은한테 퍼주기. 윤석열 대통령은 딱히 기억나는 업적이 없어. 왜 그럴까? 뭐 하려고 하면 거대 야당들이 싹 다 반대하는 바람에 정책 추진은 고사하고 민주당이 악법 발의와 탄핵 남발을 막느라 급급했기 때문이야. 미국 셧다운 마냥 한국도 아예 문을 닫았다가 열었어야 할 판이라고. 그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은 의료개혁이야. 2024년 기준 의사 16만 6천 명, 의사 1명당 국민 460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계는 정원 확대에 완강한 입장이었지. 여기서 잠깐. 대부분 의대는 특별전형 모집 인원과 정원을 공개하지 않는 거 알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 여기에 조선족과 중국인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이 의대에 지원하는 전형은 인원 제한이 없어.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수의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유입이 됐는데 그게 연간 5천 명이 넘어. 이들 자녀의 의대 특례 입학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는데 특별전형 뒷구멍으로 의사가 된 화교들이 많다는 거야. 윤석열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한 거야. 의료개혁 방안을 봐봐. 먼저 의대 정원을 약 2,000명 증원하겠다.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출신 대학 주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한다.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결과는 어땠어? 의사들은 집단 파업으로 진료를 거부했고 피해는 전 국민이 봐야 했지. 근데 당시 기사를 보면 아주 생소한 표현이 있어. 바로 단일대우와 탕핑인데 의협이 중화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 이 기회를 잡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난하기 시작했지. 그와 동시에 떠오른 의혹은 4.15 부정선거야. 이를 조사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대법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법관은 압수수색 승인을 22번이나 거부했어. 그러니 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계엄 당시에 선관위를 털기 위해 노력한 이유 이제 알겠지?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인 점을 이용해서 총 29차례 탄핵을 시도했어. 대법원장,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등 입맛에 안 맞는 모두를 탄핵했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탄핵은 없었어. 거기에 야당은 나라 예산에도 깊은 태클을 걸었지. 국무예산 삭감,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영원 삭감, 마약 범죄 대응 예산 대폭 삭감. 아니 필요한 예산들 싹 다 삭감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역대급 돈풀기로 환율 박살나는 거 보면 나라 돈을 지들 유리한 방향으로만 쓰려는 게 빤히 보여. 결국 반국가 세력 야당이 폭주하는 탓에 국정이 마비되는 수순이었다고. 이러한 배경 내용을 이해한 상태로 다시 들어보자 계엄 영상을.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맥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